안녕하십니까, 리즈 시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맨 인사를 끝내. 간세형 플러스.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는데 황해에서 본 것 같아요. 수영 왜 기르는 거예요? 수염 머리가 너무 허전하니까 또 겨울에 깜짝 춥잖아요. 놀랐네. 저희 스튜디오가 인적이 두 곳에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나는 들어갔는데 나갈 뻔했어요. 지하철 타고 오는데 주변에 안 앉더라고요. 안 앉지, 안 깼어? 오늘은 메이저리그 짤막짤막한 소식들을 묶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들을 일단 추려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 뭐 가장 먼저 세인트루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테이션을 또 보강을 했어요. 뭐 보강한 거예요? 네, 보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랜스 린과 카일 깁슨을 연속으로 1년 계약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존 헤이원이 올해 그 2명 이상의 선발 투수를 노리는 팀이 8팀이나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중 한 팀이 이제 세인트루이스였는데 세인트루이스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주인공이 랜스 린과 카일 깁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영입이겠죠. 로테이션에 웨인라이트도 은퇴를 했고 마이콜라스가 1선발이고 나머지 지금 로테이션을 채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인 세인트루이스인데 랜스린과 카일 깁슨은 좀 약해 보이고 확실한 에이스 카드를 영입하지 못한다면 세인트루이스 팬들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록을 좀 찾아보다가 굉장히 좀 독특한 기록을 발견을 했어요. 올해 이제 피홈런 1위가 랜스 린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올해 피안타 1위가 마이콜라스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피안타 1위가 카일 깁슨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내년에 세인트루이스 야수들이 굉장히 좀 바빠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아무래도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잭 플레어티도 계속 부상을 당했고 좀 건강하게 로테이션을 지킬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젤리악 사장이 밝혔던 그 영역비 이유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경험, 두 번째가 이닝 히터, 세 번째가 클럽하우스의 어떤 리더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세 가지에 부합하는 선수는 맞지만 과연 세인트루이스가 내년에 이 두 선수를 필두로 해서 정말 뭐 선발진을 좋게 만들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다는 사실. 타선에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가 또 계약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도 쉽사리 리빌딩 과정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인데 이 두 선수로 오프시즌을 마감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선발 투수 에이스급 투수를 영입을 노릴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모젤리악 사장이 우리가 이제 영입할 마지막 선발 투수는 카일 깁슨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추가 영입을 발표했는데 세인트루이스 팬들의 눈높이에는 블레이크 스넬이나 야마모토나 이렇게 좀 빅네임이 이제 좀 약간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 선수들을 노릴 수 있는 자금력이나 뭐 어떤 의지가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거두절미하고 랜스린 피홈런 문제 나아집니까? 안 나아지죠. 포스트 시즌 4피 홈런 경기 그거 제가 했거든요. 했잖아요. 네. 내년 시즌에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아무래도 올 시즌 뛰었던 팀들보다는 부시 스타디움이 피홈런이 좀 그쵸, 적은 네. 구장이긴 하니까 그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신시내티 있잖아요. 그렇죠. 피홈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한 팀인데 과연 그곳을 방문해서도 이제 랜스린이 좀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심지어 일단 다저스가 고치지 못했던 문제점을 세인트루이스가 발견해서 고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세인트루이스는 어쨌든 간에 그 지나간 추억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일단 또 한 번에 일기투합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좀 좋지 않았잖아요. 특히 샌디에고 의리로 데려와서 좋은 성적 낸 팀이 별로 없고 세인트루이스가 카일 깁슨하고 저는 접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카일 깁슨이 미주리즈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주리대 나와가지고 이 문화를 잘 알고 있다. 모젤리아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썩 이제 좋아 보진 않았어요. 애틀랜타가 지역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면서 네. 단기 계약으로 묶고 좋은 성적 내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도 뭐 그 점을 생각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애틀랜타였어요. 네. 애틀랜타가 마운드 부강에 오프시즌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 특히나 불펜 투수들을 계속해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신에 넣을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희영 위원이 삭발까지 했는데 네. 애틀랜타를 안 넣기는 좀 그래가지고 일단 레이나드 로페스 영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레이날드 로페즈를 3년 3천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을 했고요. 불펜 투수로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엔스폴러스 사장은 이 선수를 선발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불안합니다. 네, 사실은 워싱턴과 화이트삭스에서 선발로 키워보려다가 실패한 선수거든요. 최고 유망주 출신이고 불펜으로 와서 올해 98.2마일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평균 구속이. 그러니까 포심의 어떤 위력이 배가 된 거는 분명히
확실하지만은 이 선발로 갔을 때는 또 힘을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심의 위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선수의 어떤 포심과 슬라이더 외에 체인지업이 또 한번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한계를 보였던 선수가 애틀랜타 가서 선발 기회를 받는다고 해서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겠죠.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이제 데뷔할 때 투피치 피처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불펜 투수로 계속해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선발 투수로 정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2의 스타일더다.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애틀랜타가 올 시즌에 불펜 투수들의 구속이 너무 느렸어요. 안 나왔죠. 맥큐나 이런 선수들도 구속이 빠른 선수 아니고, 민터가 그래도 좀 빠른 편이지만 다른 팀들의 강속구 불펜 투수들에 비해서 구속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레이날드 로페즈와 함께 그 전에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에런 버머 같은 선수들, 구위가 좋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불펜을 강속구 투수로 채우려고 하는 애틀랜타예요. 그러면 또 애틀랜타 전문가이신 이희영 위원은 레이퍼스는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불펜으로 써야죠. 선발용은 좀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도. 네, 맥스프리드도 있고, 잡았고. 네, 찰리 모튼도 일단 뭐 내년 시즌까지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 물론 에런 놀라를 놓치긴 했지만 소니 그레이를 또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애틀랜타 올해 4,7세 넘을 것 같은데. 넘겠죠? 네. 근데 소니 그레이까지 데려오게 되면, 소니 그레이 지금 애틀랜타가 최대한 뭐 계약 기간 줄여서 연봉 높인다고 하면은 애틀랜타는 2년 연속 4,7세 넘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애틀랜타가 중계권 계약도 싸게 하고 돈을 많이 쓰지 않는 팀인데, 에런 놀라 놓치더니 뭐. 에런 놀라도 사실 필라델피아보다 돈을 더 많이 제시했다라는 얘기가 6,700만 달러. 있었거든요. 그래도 소니 그레이를 노리고 있다는 거는 선발 투수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러면은 애틀랜타는 4,7세가 초과되는 것을 강행을 하더라도 또 한 번 이제 우승 전략 만들어 놓고 도전하겠다는 거네요. 타자들 주요 선수들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후퇴할 순 대권을 없지. 도전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4,7세 감안하더라도 계속해서 전력 보강에 힘쓰지 않을까 내년에 싶어요. 그러면 애틀랜타 우승하면은 공략 갑니까? 또 가요. 이번엔 뭘로 하지? 왁싱해. 안 돼. 왜? 어디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보여줘요? 나우나처럼 이렇게 깝니까? 애틀랜타가 정말 로페스를 영입을 했고 또 로페스를 선발로까지 쓰면서 이 불펜이나 선발 투수 마운드의 사정을 좀 드러내는 그런 영입이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애틀랜타도 일단 로페스를 영입을 했지만은 이걸로 끝은 아닐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영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감독 소식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샌디에이고가 마이크 실트 감독을 결국에는 선임을 했습니다. 이제 전 영상을 보시면은 AJ 플레더 사장의 어떤 특성상 가장 이제 본인 사람을 잘 챙기는 인물이기 때문에 실트가 유력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영 의원이 내다봤는데 정확하게 실트가 감독이 됐습니다. 샌디에이고도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을 노리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감독 경험이 있는 감독을 좀 선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종 후보 2명이었대요. 실트와 필 레빈. 그리고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후보가 이제 에드리안 곤잘레스였습니다. 곤잘레스도 감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찍이 이제 후보에서 물러났었고, 필 레빈과 실트가 후보였는데 그래도 이 감독으로서 성과를 보였던 실트를 낙점을 했죠. 결국에는 마이클 실트 감독은 전에도 얘기했던 프렐러 사장의 친숙함,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했었는데, 네, 선수 육성 네. 담당해서 이제 고문 역할도 하고 네. 이제 틈틈이 이제 이 필드에서도 코치 역할도 했더라고요. 네. 틈틈인가요? 네, 근데 사실 틈틈인가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역할 보직을 수행했었어요. 네. 저는 계속해서 덕아웃에 실트 감독이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슈퍼바이저라는 그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뭐 2019년 감독상을 받긴 했지만은 샌디에고라는 팀 자체가 워낙에 개성이 넘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뭐 유연성,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감독이 좀 적임자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실트는 그 카리스마와 좀 거리가 먼 인물이잖아요. 과연 뭐 샌디에고를 당장 뭐 내년에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좀 휘어잡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데, 일단은 플레더 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믿음을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샌디에고가 선수 구성상 상당히 선 굵은 야구를 시도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트 감독이 예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한 플레이들을 보면은
작전 야구도 많이 하고 뭐 번트도 많이 되고 스몰볼 야구를 좀 많이 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샌디에고랑 잘 어울릴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살짝 들어요. 그냥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거는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세인트루이스는 좀 감독들이 쉬운 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야레르 몰리나하고 웨인 라이트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는 그쵸. 네. 이 투타의 정신적인 지주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감독들이 이제 좀 부담을 좀 덜어놓고 이제 좀 매니징을 할 수 있는 팀이었는데 샌디에고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 정말 좀 실망스러운 시즌으로 끝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즌을 보내야 되는데 실츠가 과연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정말 샌디에고를 포스트 시즌 넘어서 이제 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는 그 현장 감각이라는 것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궁금하다. 기대가 크게 되진 않는다라고 보시죠. 네. 과거에 세인트루이스에서 김관현 선수를 지도했던 감독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한국 선수와의 인연을 주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샌디에고 애틀랜타가 NLCS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럼 만난다면 뭐겁니까? 뭘 계속 걸어.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단신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또 걸출한 소식이 또 들려오면은 한편으로 통으로 한번 다뤄서 얘기를 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이제 한편으로 찍을 예정이고 네.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리즈 시절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까요. 더욱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